안녕하십니까. 중요한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공익신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한 2심에 대한 항소 기각에 대한 것을 유튜브에다 올려드렸더니 몇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도 이 재산을 좀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래서 공익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오늘은 그 공익신탁에 대해서 짧게 원포인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익신탁, 사전, 사후, 재산을 의미 있게 쓰이게 하는 법입니다. 쓰이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익신탁입니다. 공익신탁. 공익신탁이라니까 반대로 사익신탁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눴던 것 중에 나온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었어요. 민사신탁과 상사신탁. 그렇죠. 수탁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이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목적으로다가 쓰이냐에 따라서 공익신탁과 사익신탁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익신탁이에요.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어떤 일정한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탁을 하는 거래요. 공익신탁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하는 신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년 희망펀드 공익신탁도 마찬가지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부를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탁을 하시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반대말 부분들에 대한 건 뭐다? 사익신탁, 개인의 재산을 늘리거나 보존하기 위한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돼요? 특정 자녀한테 아니면 자녀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익신탁이 되는 겁니다. 자,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오셨어요. 뭐냐 그러면 이게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뭐냐.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재단을 만들고 설립하고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에는 차라리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공익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가제예요. 누구한테 인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건 신탁법 신탁제 3조에 따라서 누구한테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신탁이에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부분들에 대한 공익신탁은 누구한테 인가를 받으면 된다?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설립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재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으면 된다. 이 포인트 하나 하시고요. 두 번째, 물어보시는 것 중에 많이 물어보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그러면 죽어서 이 재산 부분들을 맡겼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내가 내 자녀나 아니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장례를 치르려면 그 다음에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제17조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에 불산입이에요. 산입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를 조금만 법문 내용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2014년 3월 18일자에 법이 그 내용이 신설됐고 여기에 마찬가지 2011년 부분들, 14년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쫙 일어나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상속이 있다 그러면
증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미리 말씀드리죠. 상속증여세법 제52조에 보게 되면 공익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과세, 과액, 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익신탁재단에다가, 공익신탁을 맡기게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된다? 증여세 부분들을 물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는다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라고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에요. 법무부에 대한 겁니다. www.trust.go.kr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인가사항이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법무부에 www.trust.go.kr에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만의 공익신탁재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명의로다가 공익신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누가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해주냐면 법무부가 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디다가 출연하고 내가 어디다가 맡겼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일까라고 여러분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한 거 국가가 그거를 가지고 간대요.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서 법무부 이 부분들에 대한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들에 대한 걸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맡기는 사람을 우리는 신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여기서 나라고 표현했죠. 위탁자가 그걸 맡기는데 수탁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동망이 있는 사람 누군가한테 부분들을 맡기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는 거예요. 은행이나 공익단체에 쉽게 맡기고 법무부가 관리 감독하는 투명한 기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수탁자가 그거를 그대로 수혜자한테 내려주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누가 관리 감독한다? 법무부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나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내 가족과 내 가족들을 위한 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잘 되어 있어요. 청년, 장애인, 노숙자,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들기가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나만 내시면 돼요. 공익신탁 인가신청서라고 하는 거예요. 공익신탁 인가신청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작성하면 돼요. 쭉 내용을 여기에 맞게끔 작성을 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90일 내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한다?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공익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거기다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헷갈릴 것도 없어요. 뭐냐면 신탁법에 의하게 되면 공익신탁법에 의하게 되게 되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어떠한 공익신탁, 어떠한 공익신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YN 타임즈 공익신탁 이렇게 해가지고서 특정한 장애인이라든지 우수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원포인트 부분들 중에서 공익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일궈놓은 재산이 사전, 사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아주 의미 있게 쓰이게 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복잡한 설립 절차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있으시게 되게 되면 문의 주시게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다가 공익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궈놓은 재산 그리고 또 후세에 남겨줄 부분들에 대한 것이 길이길이 좋은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아주 투명한 공익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도 여러분들을 다 적극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의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중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삶이 지속되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컨텐츠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